내 눈을 보이게 한다고? 회장은 비웃듯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경호원은 이미 남학생을 끌어낼 준비를 합니다. 그때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보이게만 하면 내 재산 전부 주겠다. 그때 남학생이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회장님은 그날을 다시 볼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실장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커튼이 꽉 쳐져 있었어요.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서은경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 곱게 세운 허리, 하지만 얼굴엔 짙은 색 선글라스가 걸려 있었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박성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안 간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안건이. 안 간다니까? 서은경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은경은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감겨있던 눈이었어요. 그녀는 몇 달째 눈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때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대형 물류센터를 세우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죠. 신문에도 자주 실렸고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무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오가고 배송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실만은 멈춰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여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병원 예약 시간입니다. 안 간다. 서은경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취소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꼭 오시라고. 눈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 서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단서에도 나와 있잖아. 정상이래, 멀쩡하대. 그녀는 책상 위에 구겨진 종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이미 몇 번이나 구겨지고 펴진 흔적이 있었죠. 망막도 정상, 시신경도 정상. 그럼 이건 뭐냐고. 왜 내 눈앞은 이 모양이야. 여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서은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렌즈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벗고 싶지 않았습니다. 벗으면 뭔가 보일 것 같았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게요.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쪽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경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회장님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 선글라스도 안 벗으시고 밤낮으로 저 방에만 계시잖아. 병원 검사는 정상이라던데? 그럼 뭐가 문제야? 정신적인 거 아닐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서은경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은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죠.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먼 길처럼 느껴졌어요.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성 같은 빛이었죠. 서은경은 그 빛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불을 켜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위치 누르는 소리였어요. 불 켜지 마. 서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켜지 말라고. 복도에 있던 직원이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소리가 급히 멀어졌어요. 서은경은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선글라스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서은경은 황급히 다시 올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차 소리였습니다. 서은경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사이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커졌다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은경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박성우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은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나가.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박성우는 더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은경은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계속 새어나왔어요. 그날을 다시 볼 바엔.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렌즈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벗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건물 곳곳에 불이 켜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정리했죠. 수고하세요. 내일 봐요. 인사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상층 회장실만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불도 켜지지 않았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은 그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애쓰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건물엔 이제 경비원 한두 명만 남았어요. 1층 로비에 불만 켜져 있었죠. 서은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등진 채로요. 새벽 3시였습니다. 서은경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악몽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었습니다. 물컵을 찾아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죠. 또 서은경은 선글라스를 찾아 썼습니다. 침실에서 한밤중에도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어요.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베개도 축축했죠. 서은경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은경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죠. 5년이나 지났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였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출고 물량이 평소의 3배였죠.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현장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회장님, 안전 점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1시간 정도 더. 시간 없어. 내일 아침까지 출고해야 돼. 서은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은 나중에 해. 일단 출고부터 시켜.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은경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뭔데? 불이 났습니다. 뭐? 서은경은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와인이 쏟아졌어요. 어디서? 3층 창고에서 시작됐는데 너무 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나왔는데 한 명이 누가? 김영수 씨가 안 나왔습니다. 3층에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경은 곧장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고속도로를 130km로 달렸습니다. 빨간불도 무시했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모두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김영수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돼. 서은경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층 창문이 깨졌어요. 연기가 시커멓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창문 쪽에서 손이 보였습니다. 김영수였어요. 그는 창문 밖으로 손을 뻗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서은경은 소방관을 밀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서은경은 옷깃으로 입을 막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김영수, 어디야? 소리쳤어요. 여기요.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서은경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엔 물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계속 나아갔죠. 3층 끝 창고였습니다. 김영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에 선반이 무너져 내려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영수가 손을 뻗었어요. 서은경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갈 수 있어. 선반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안 돼. 회장님 먼저. 닥쳐. 같이 나간다고. 서은경은 온 힘을 다해 선반을 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불길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서은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팔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영수가 재킷으로 불을 껐어요. 회장님, 나가세요. 아니야, 같이. 제발. 그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은경과 김영수 사이에 불타는 잔해가 떨어졌어요. 안 돼. 서은경은 손을 뻗었습니다. 김영수도 손을 뻗었죠. 손끝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가세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 돼. 서은경이 울부짖었어요. 소방관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안 돼. 놔줘. 안 돼.
서은경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건물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영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은경은 창가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내가 죽인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손을 놓쳤어. 서은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볼 수가 없어. 그 장면이 계속 보여. 그날 이후 서은경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장면을, 그 불길을, 그 손을요. 그래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식어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본사 건물 1층 로비에 청소 용역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용역업체 팀장이 말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낮게 깔린 눈빛이었습니다. 김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네, 김정희 씨는 본관 3층부터 5층까지 맡으시면 됩니다. 오 선배님이 인수인계해 드릴 거예요. 50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네. 김정희는 청소도구를 챙겨 오 선배를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여긴 주로 관리부서들이에요. 인사팀, 총무팀, 회계팀. 오 선배가 설명했어요. 아침엔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고 복도 쓸고 화장실 청소하면 돼요. 점심시간엔 휴게실 정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솔직히 급여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오 선배가 물었어요. 그냥 집이 가까워서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여기 화장실도 해야 돼요. 오 선배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김정희가 들어갔어요.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굳어 있었죠. 김정희는 곧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가 한산해졌죠. 김정희는 휴게실로 갔어요. 정수기 주변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김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류센터 안전관리 지침. 표지에 적힌 글씨였어요. 김정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기점검 항목. 화재 예방 수칙.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정희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죠. 아, 청소하시는 분이었구나.
총무팀 직원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김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직원은 서류를 챙겨 나갔어요. 김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김정희는 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안 나오시나? 응, 안 나오신대. 직원 2명이 복도 끝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달째야? 3, 4개월 됐을걸? 사무실에만 계시잖아. 선글라스도 안 벗으신다며? 응. 눈이 안 좋으신가 봐. 김정희의 손이 또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직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수고하세요. 네.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서은경.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청소 용역 직원들도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 선배가 김정희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날인데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김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죠. 가방을 챙기는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김정희는 그걸 꺼내봤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중얼거렸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김정희는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뭔가 쓰고 있었죠. 김정희가 다가가자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준호야. 김정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요. 오늘 첫 출근이었지? 어땠어? 준호가 물었어요. 응,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다니까. 김정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너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 1시간쯤? 학교 끝나고 집에 가 있으면 되잖아. 혼자 있기 싫어서. 준호가 책을 덮었어요. 배고파. 저녁 뭐 먹을까? 집에 가서 먹자. 엄마가 해줄게. 편의점 김밥 사 먹으면 안 돼? 안 돼. 돈 아껴야지. 김정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김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최상층 창문 하나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김정희는 그 창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년.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방 안에서 USB가 만져졌습니다. 손으로 꽉 쥐었죠. 이제 시작이야.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반지하 원룸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좁고 습한 햇빛 잘 안 드는 집으로요. 김정희와 준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김영수가 죽고 난 뒤 그들이 겨우 구한 집이었죠. 버스가 멈췄습니다. 엄마, 우리 집 도착? 응.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 앞에 섰죠.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부엌과 방이 붙어 있는 원룸이었어요. 손 씻고 밥 먹자. 응. 준호가 화장실로 갔어요. 김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USB를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노트와 서류 사이에 숨겼죠. 엄마, 나 씻었어. 그래, 밥 차려줄게. 김정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몇 개, 김치,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먹자. 좋아. 준호가 웃었어요. 김정희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야, 준호야. PC방 갈래? 학교 종이 울리자 반 친구들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미안, 나 못 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너 요즘 맨날 안 놀잖아.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쟤 요즘 왜 저래? 집안 사정 안 좋다던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 버스에 올라탔어요. 엄마 회사가 있는 쪽으로요. 40분쯤 걸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내렸어요. 큰 건물이었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엄마가 저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학생, 누구 찾아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세요. 청소 용역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이름이? 김정희요.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아, 오늘 새로 오신 분이네. 그럼 1층 휴게실에서 기다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소파 몇 개, 정수기, 자판기가 있었죠. 창문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어요.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펜을 꺼내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준호를 힐끗힐끗 봤어요. 학생이 왜 여기 있지? 엄마 기다린대. 아, 청소하시는 분 아들이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공부에 집중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야. 엄마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희가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집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혼자 있기 싫어서. 준호가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김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엄마 일하는 데 와서. 괜찮아요. 조용히 있을게요. 아직 2시간 남았어. 괜찮아요. 공부하고 있을게요. 김정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조용히 있어야 돼. 네. 김정희는 다시 일하러 갔어요. 준호는 문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주위를 둘러봤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고 서류 들고 다니고 회의하러 가고요. 다들 바쁘네.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건물을 붉게 물들였죠. 준호야, 뭐 좀 마실래? 오 선배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마셨어. 주스? 오 선배가 주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받아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몇 학년이야? 고3이요. 아이고, 수험생이네. 그럼 더 힘들겠다. 괜찮아요. 준호가 웃었어요. 오 선배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갔습니다. 준호는 주스를 마시며 다시 문제를 풀었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조금씩 한산해졌죠. 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낀 채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죠. 준호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자가 가까워졌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요. 준호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여자가 문손잡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을 더듬으며 벽을 짚었죠. 준호가 말을 걸었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까 해서요. 됐어. 필요 없어. 여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손잡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가 문손잡이예요. 고마워.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이었어요. 준호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 따라와? 저도 휴게실에 있었어요. 그래. 여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선글라스를 고쳤었죠. 준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여자가 테이블 모서리를 찾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테이블에 닿았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준호가 문을 열려는데 여자가 물었어요. 너 학생이지? 네. 왜 여기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네, 청소 일하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눈이 정말 안 보이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여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넌 누군데 그런 걸 물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가. 네.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휴게실 안에 서은경이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냐고 중얼거렸어요. 보여. 다 보인다고. 너무 잘 보여서 문제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여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글라스, 조심스러운 걸음, 떨리는 손. 왜 그렇게 사실까? 중얼거렸어요. 그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다 끝났어. 가자. 응.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김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공부 많이 했어? 응. 준호는 고개를 돌려 건물을 다시 봤어요. 최상층 창문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위에 누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아니야, 그냥.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내일도 거기 있을까? 그 선글라스 낀 여자.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반지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준호와 엄마가 함께 돌아가는 집으로요.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엄마 회사로 갔어요. 1층 휴게실에서 공부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매일 저녁 6시쯤 그 여자를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복도를 조심스럽게 걷는 여자요. 준호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여자도 준호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휴게실 문을 열 때마다 잠시 멈칫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고 있었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건물이 한산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죠.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서은경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준호는 책을 보는 척했습니다. 서은경이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펜을 움직였어요. 문제를 풀었죠. 서은경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서은경이 입을 열었어요. 너 매일 여기 있구나.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러? 엄마 기다리면서요.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 혼자 있기 싫어서요. 서은경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문제집을 덮었어요. 집중이 안 됐죠. 뭐? 서은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정말 안 보이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서은경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넌 참 이상한 애구나. 서은경이 비웃듯 웃었어요.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대. 눈은 멀쩡하대. 그럼 보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렸어요. 넌 뭐가 보고 싶어? 갑자기 물었어요. 저요? 응.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이요. 엄마? 네. 엄마가 요즘 안 웃어요. 매일 지쳐 보이시고 밤에 혼자 우는 것 같아요. 서은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뭐, 보이게 하면 뭘 줄까요? 서은경이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처음 봤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눈이 정말 안 보이냐고 물었을 때, 보이게 하면 뭘 줄까 하셨어요. 서은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농담이었어. 농담처럼 안 들렸는데요. 넌 정말. 서은경이 말을 멈췄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탕이었어요. 작은 사탕 하나. 이거 드세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사탕이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때가 있어요. 서은경은 손을 뻗어 사탕을 더듬었어요. 작고 둥근 게 손에 잡혔죠. 고마워. 천만에요. 준호가 가방을 챙겼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엄마 퇴근 시간이라서. 그래.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서은경이 불렀어요. 아, 네. 너 이름이 뭐야? 준호요. 이준호. 준호. 서은경이 이름을 따라 말했어요. 넌 왜 눈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게 있으시면 그게 뭔지 궁금해서요. 왜? 저도 보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서은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뭔데? 아빠가 없는 집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화재 사고로요. 서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아요. 좁은 반지하 집에서. 아빠가 계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집을 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만. 잠깐. 서은경이 불렀습니다. 네. 내 아빠가 어디서 일했는데? 물류센터요. 경기도에 있는.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서은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은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가봐. 네. 준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은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사탕이 떨렸어요. 화재 사고. 5년 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영수의 아들, 손에서 사탕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굴렀죠. 서은경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어요. 보이게 하면 뭘 주냐고. 자신이 했던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은경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밖에서 준호와 김정희가 함께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가자. 그래,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은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탕을 바라보며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휴게실은 고요했습니다. 건물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서은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혼자서 떨리는 채로 눈물을 흘리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회사에 왔어요. 1층 휴게실에서 엄마를 기다렸죠. 서은경도 여전히 저녁 6시쯤 휴게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서은경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왔구나. 네. 공부 열심히 하네. 해야죠. 짧은 대화였지만 매일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준호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을 때 서은경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둡지 않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서은경이 멈칫했습니다. 뭐가? 여기요. 커튼이 조금 열려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네요. 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죠. 사실 그녀가 커튼을 연 거였습니다. 오전에 살짝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았죠. 창밖 날씨가 좋아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그래. 네. 하늘이 파래요. 서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계속 지우개질을 하고 있었죠. 안 풀려? 서은경이 물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문제인데? 미적분이요. 미적분. 서은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학창 시절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맸는데 지금은 안 어려워요? 지금은 그것보다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쵸? 어른이 되면 더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 수학 문제는 답이라도 있잖아. 서은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인생 문제는 답도 없어. 준호는 펜을 멈추고 서은경을 봤습니다. 그래도 풀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수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 서은경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셨어요? 아니, 그냥 여기가 나아서. 사무실보다요? 응. 서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긴 내가 있으니까. 준호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제가요? 응. 내가 있으면 조용해. 저 떠드는데요? 그런 조용함 말고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거야.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도움이 돼. 많이. 서은경이 작게 웃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펜을 놓았어요. 왜? 서은경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매일 여기 와서 기다리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집에서 쉬지 그래.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해요. 준호가 창밖을 봤어요. 엄마는 맨날 일하시고 집은 좁고 어둡고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어요. 무슨 생각? 아빠 생각이요. 서은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래. 근데 그런 생각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게 나아요. 다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서은경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너 강하구나.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강한 거야. 서은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어른들도 매일 버티면서 사는 거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산 빵이었죠. 한 입 베어 먹는데 서은경이 말했어요. 저녁도 안 먹고 여기 있어? 나중에 엄마랑 먹을 거예요. 그래도 배고플 텐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호가 빵을 다시 입에 넣었어요. 서은경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은요? 네. 저녁 드세요? 먹긴 하지. 비서가 갖다 주거든. 맛있어요? 모르겠어. 맛 같은 건 느껴진 적이 없어. 준호는 빵을 씹다 말고 서은경을 봤어요. 그럼 왜 드세요? 죽지 않으려고. 서은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거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오늘은 숨쉬기 편해 보여요. 서은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처음 봤을 때는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나아 보여요. 그래. 네. 어깨도 덜 긴장돼 보이고요. 서은경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숨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신기하네.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아니야. 그냥. 서은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가 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라디오가 꺼져 있었습니다. 서은경은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어요.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꺼져 있었어요. 라디오 안 들으세요? 응. 왜요? 항상 켜놓으셨잖아요. 내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서.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 목소리요? 응. 라디오보다 내 목소리가 더 좋아. 서은경이 작게 웃었어요. 준호는 처음 봤습니다. 서은경이 웃는 걸요.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서은경이 물었습니다. 저요? 응.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눈을 감고 계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은경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뭐가요? 그날. 5년 전 그날 밤. 서은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불이 났었어.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아빠가 계셨던 곳이요? 응. 서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거기 있었어. 그날 밤에. 정말요? 응. 내 아빠를 봤어.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 속에서 손을 뻗는 걸 봤어. 그 손을 잡으려고 했어. 서은경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못 잡았어. 놓쳤어. 그리고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보여. 눈을 감아도 떠도. 그래서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응.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은경도 입을 열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응? 그 손, 아빠 손이요. 응? 따뜻했나요? 서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어요. 응? 따뜻했어. 그럼 됐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아빠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됐어요. 서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하세요? 내가 그걸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날 회사 사람이 아빠를 구하려고 했다고. 그 사람도 다쳤다고. 서은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구나. 나는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구하려고 해주셔서요. 손 잡아주셔서요. 서은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준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네, 나갈게요. 준호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그때 또 얘기해요. 그래. 준호가 나갔습니다. 서은경은 혼자 남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따뜻했다고, 그럼 됐다고.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은경은 창문 쪽을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빛이 보여. 손을 뻗었습니다. 빛은 따뜻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죠. 지난주 토요일 서은경과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빠 손을 잡으려 했다고, 구하려고 했다고. 준호는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6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은경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벽을 짚으며 걸어왔죠. 왔구나.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서은경이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회장님. 응?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서은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은경은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았죠. 준호도 공부를 하는 척만 했습니다. 사실 한 문제도 풀지 못했어요.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저 물어봐도 돼요? 뭘? 회장님은 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서은경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이 다시 보일까봐 무서운 거죠? 순간 휴게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은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준호를 봤죠. 뭐라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회장님은 눈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잖아요. 너. 그날 밤이, 그 불길이, 그 손이 무서워서. 닥쳐. 서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서은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감히.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나가. 당장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서은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은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중얼거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은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이 무섭다고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시 보일까봐 무섭다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맞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불길이, 그 비명이, 그 손이 선글라스 안쪽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보기 싫어. 절대로. 서은경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건물은 텅 비었어요. 경비원만 1층에 남아 있었죠. 서은경은 최상층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자신이 한 말이 되돌아왔어요. 내가 왜 그랬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화를 냈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놀란 표이었죠. 아빠를 구하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했던 애한테. 서은경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서은경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보였어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죠. 살려주세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경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김영수, 어디야?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은경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영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손을 뻗고 있었죠. 회장님. 서은경도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았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서은경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김영수가 불길에 휩싸였어요. 안 돼. 안 돼. 서은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죠. 하하. 손이 떨렸어요. 서은경은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5년째 이렇게.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못 벗겠어. 손을 내렸어요. 아직은. 서은경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까지 계속 뒤척였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서실장 박성우가 출근해서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서은경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다니까. 서은경이 손사래를 쳤어요. 박성우는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서은경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올까? 창밖을 봤어요. 아니, 본 척했죠. 오면 뭐라고 하지. 손으로 책상을 쥐었습니다. 사과해야 하나.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왜 사과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서은경은 계속 회장실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휴게실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가지 말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그냥.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휴게실 문 앞에 섰죠.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있을까? 화났으려나?
안 왔을 수도 있어.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떨렸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휴게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없었어요. 서은경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 왔구나. 중얼거렸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소리 질렀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준호는 없었습니다. 서은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빈 휴게실에서 혼자서 후회하면서요. 밤이 됐습니다. 서은경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준호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서은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또 악몽이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보지 않는 삶, 피하는 삶, 도망치는 삶이었죠. 준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날이 다시 보일까봐 무서운 거죠? 맞아. 서은경이 중얼거렸어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난 못 보겠어. 선글라스가 눈물에 젖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은경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사장 강태식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회장이 또 이사회를 빠졌다고? 네, 부사장님.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대체 뭐 하시는 거야? 강태식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회사가 돌아가긴 하는 건가? 그나마 부사장님께서 결제를 대신 해주셔서. 아유, 됐어. 나가봐. 팀장이 나갔습니다. 강태식은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회장님, 회장님.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만 계실 건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을 돌아다녔어요. 복도를 걷다가 휴게실 앞을 지나갔죠. 문틈으로 안을 힐끗 봤습니다. 교복 입은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죠. 학생이 왜 회사에?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여보게. 네, 부사장님. 경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층 휴게실에 학생 있던데? 아, 네. 청소 용역 직원 아드님입니다. 청소 직원? 네. 김정혜 씨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 있어? 어머니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강태식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학생이 회사에 매일 와 있는 게 말이 돼? 그게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회사가 놀이터야? 공부방이야?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식은 더 말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강태식은 최상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쪽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응, 조심히 가. 강태식이 멈춰섰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확인했어요.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서은경이 앉아 있었죠.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학생이 회장님과 학생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강태식은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학생이 회장실까지 올라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뭔가 수상한데. 다음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일부러 저녁 6시까지 남아 있었어요. 휴게실 근처를 지나갔죠.
역시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은경도 안에 있었어요. 매일 만나고 있었구나. 강태식은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회장님,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 네. 목소리가 밝아요. 내 덕분인가 보다. 강태식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체 무슨 관계지? 더 듣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청소 용역 직원 명단 좀 줘. 네. 청소 직원요? 응. 최근에 들어온 사람 위주로. 알겠습니다. 잠시 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강태식은 명단을 훑어봤어요. 김정희, 40대 중반, 3주 전 입사. 김정희.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김정희 물류센터 화재.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물류센터 화재 사고 유족, 진상 규명 요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김정희였습니다. 아, 강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사건 유족이었구나.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망자 김영수 씨의 아내 김정희 씨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영수.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때 죽은 직원. 강태식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김영수의 아들이겠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유족이 청소부로 들어오고 아들은 매일 회사에 와서 회장을 만나고. 이거 재미있는데. 비웃음이 나왔어요. 뭘 노리는 걸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식은 휴게실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학생이 나올 시간이었죠. 6시 반쯤 준호가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학생. 강태식이 불렀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요? 그래, 너. 이리 와봐.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태식은 팔짱을 끼고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여기 왜 매일 와?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 집이 불편해서요. 불편하면 학교 도서관 가든지 하지. 왜 회사에 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회장님 만나고 있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쩌다가 매일 만나? 그게 너희 엄마 김정희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5년 전 화재 사고 유족이고. 그건 그래서 온 거야? 복수하러? 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회장을 만나는데? 그냥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강태식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학생,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여긴 회사야. 내가 놀러 다닐 곳이 아니라고.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그냥.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지 마. 강태식이 준호를 밀쳤습니다. 준호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알았어? 하지만. 알았냐고. 강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꺼져. 준호는 가방을 챙겨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강태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애송이가.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이었어요. 그녀는 휴게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죠. 준호를 찾으려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지 마.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서은경은 벽에 손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대답이 들렸어요. 네. 어른들이 안 보려고 해서요. 그 말도 들렸습니다. 서은경의 손이 벽을 꽉 쥐었어요. 강태식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가 고요해졌어요. 서은경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멀리 가버렸죠. 서은경은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이 떨렸어요. 저 애를 지켜줘야 하는데.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서 숨어 있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어요. 겁쟁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서은경은 천천히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날 밤 서은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강태식에게 밀려 휘청거리던 모습이요. 어른들이 안 보려고 해서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 서은경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안 보려고 했어. 계속 선글라스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손이 선글라스 위에 머물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은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떨리면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요. 그날 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지난 3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죠. 물류센터 안전 점검 일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안전 점검이 생략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출고 마감 압박으로 인한 점검 연기. 김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사고 당일 보고서. 현장 관리자의 보고였습니다. 오후 11시 본사로부터 출고 강행 지시 받음. 점검 미완료 상태였으나 작업 진행. 김정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출고 강행 지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지시했지? 다른 파일을 찾았어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오후 11시 17분 서은경 회장 현장 관리자. 김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은경.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 내부용. 이건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어요. 김정희는 총무팀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화재 원인 전기 과부하 추정. 안전점검 미실시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하지만 회사 측 책임 최소화 방향으로 결론. 김정희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책임 최소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CCTV 영상 일부 복구 불가 처리. 현장 증거 인멸 의혹 있으나 추가 조사 없이 종결. 담당 강태식 부사장. 김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은폐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다 은폐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키보드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누군가 죽인 거야. 회사가, 서은경이, 강태식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죽였어요. 옆방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김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시간이 흘렀어요. 김정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파일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별도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죠. 증거는 다 모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문이 열렸어요. 엄마, 준호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김정희는 황급히 화면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왜 앉아? 화장실 가려고. 근데 엄마는? 나도 화장실. 노트북 켜놓고 준호가 다가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폴더 이름이 보였어요. 화재 사고 자료.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김정희가 노트북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고. 준호야, 아빠 사고 자료를 왜 모으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이거야? 준호야,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빠 일인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해. 김정희가 준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옆집에 들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죽였어요. 벽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김정희가 손을 내렸어요. 준호야, 말해줘, 엄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김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 엄마, 앉으라니까. 준호는 억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정희도 침대 끝에 앉았어요. 엄마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 진실? 아빠가 왜 죽었는지. 김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고라고 했잖아. 경찰도 회사도 다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아빠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 절대 실수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었어. 준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어. 혼자서. 언제부터? 3년 전부터. 준호가 놀랐어요. 3년 전부터? 응. 조금씩, 조금씩.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왜? 안에서 봐야 알 것 같아서. 서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김정희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3주 동안 모은 거야. 준호는 화면을 봤어요. 보고서, 사진, 기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응, 은폐됐어. 다 은폐됐어.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 점검을 안 했어. 출고, 강행 지시가 내려왔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어. 누가 지시했는데? 서은경.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 응.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 강태식이 증거를 은폐했어. CCTV도 지우고 보고서도 조작하고.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자료들을 모은 거야. 언젠가 세상에 알리려고. 언제? 아직 몰라.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김정희는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준호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가? 회사에서 알면 어떡해. 엄마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큰 일 생길 수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준호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김정희가 다시 준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정희가 손을 내렸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는 이걸 해야 해.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해. 김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야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아빠가 왜 죽었는지. 그치?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까지 잃으면 난 어떡해. 김정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조심할게. 약속? 응, 약속.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자. 응. 준호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김정희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나? 손가락으로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기자? 경찰? 변호사?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니면 서은경한테 직접? 그 생각에 손이 멈췄어요. 서은경.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 당신 지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김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알았겠지. 그래서 숨어 지내는 거겠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김정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꼭 밝혀낼게. 당신이 왜 죽었는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꼭. 밤은 깊어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곧 터져나올 진실이 숨쉬고 있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은경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오지 않은 지 사흘째였죠. 안 오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강태식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은경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시간이 흘렀어요. 6시 반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은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박성우였어요. 아, 서은경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퇴근하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박성우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뭐? 요즘 좀 달라 보이십니다. 서은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예전보다 밖으로 나오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커튼도 조금 열어두시고 목소리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좋은 변화라는 뜻입니다. 서은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그 학생 때문인가요? 학생? 네. 매일 오던 고등학생 말입니다. 서은경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뭐? 요즘 안 오더군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모르겠어. 그냥 안 오는 거겠지. 그렇군요. 박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 박성우가 나갔습니다. 서은경은 혼자 남았어요. 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달라졌다고. 선글라스를 만졌어요. 정말 그럴까? 손이 선글라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서은경은 매일 휴게실에 나왔지만 빈 공간만 마주했죠. 그만 기다려야겠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이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은경이 휴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청소 중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서은경은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당신 목소리.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정희는 걸레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그래. 서은경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정희입니다. 그 순간 서은경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혜? 네. 혹시? 서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 물류센터에서. 네. 김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서은경은 말을 잃었어요. 김영수의 아내입니다. 김정희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서은경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왜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 청소 일로요. 왜 하필 이 회사에? 김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고 싶어서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뭘? 왜 제 남편이 죽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서은경의 손이 떨렸어요. 이미 조사 끝났잖아요. 사고라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이었어요. 안전 점검을 안 했고 출고를 강행했고 그래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건 회장님이 지시하셨죠. 서은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출고 강행 지시. 오후 11시 17분.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어요. 다 모았습니다. 보고서도 통화 기록도 은폐된 증거들도. 서은경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김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 제 아들도 회장님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서은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 네, 제 아들입니다.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닙니다. 그 애는 그냥 외로워서 간 거예요. 나는.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도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걸. 서은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그날 밤 현장에 계셨다고. 남편 손을 잡으려 하셨다고. 미안해요. 서은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냥. 저도 압니다.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악의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김정희는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저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잠깐만. 서은경이 불렀습니다. 네.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시간요? 내가 직접 밝히겠어요. 내 입으로. 내 잘못을. 김정희는 서은경을 바라봤어요. 정말입니까? 그래야 해요. 도망치면 안 돼요. 더 이상. 서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어른들이 안 보려고 한다고. 맞아요. 나는 안 보려고 했어요. 5년 동안.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제 봐야 해요. 제대로. 김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아무 일 없으면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김정희가 떠났습니다. 서은경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제 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서은경은 천천히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준호였어요. 서은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만나보라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앉아도 돼요? 그럼. 서은경이 급히 자리를 권했어요. 준호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못 왔어요. 알아. 강태식이 그랬지. 네. 미안해.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괜찮아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회장님. 응?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서은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 진실이요? 응. 5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자료 모은 거 알아요. 그래. 네. 며칠 전에 봤어요. 서은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회장님, 안전점검도 안 하고 출고를 강행했어.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어. 내 아빠가 죽은 건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세상에 다 밝힐 거야. 내가 한 일을.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모르겠어. 아마 처벌받겠지.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래도 하실 거예요? 응. 서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해. 그게 맞으니까. 준호는 서은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응? 넌 왜 여기까지 왔니? 서은경이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날을 보려고 안 해서요. 그날? 네. 어른들은 다 덮고 싶어 하잖아요.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는 알고 싶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서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날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보시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나는 무서웠어. 서은경이 말했습니다. 그날을 다시 보는 게. 알아요. 하지만 내 말이 맞았어. 안 보려고 하는 게 더 겁쟁이였어. 서은경은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어요. 천천히 벗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준호야. 네. 정말 보이게 해준다면. 서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겠어. 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서은경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보여. 서은경이 중얼거렸어요. 빛이 보여. 준호의 얼굴도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분명했죠. 준호야, 내가 보여. 정말이요? 응, 보여. 서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보여. 5년 만에. 준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은경은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채였습니다. 5년 전 물류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사고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출고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건 저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사고 후 일부 증거가 은폐됐습니다. 강태식 부사장의 주도로요. 서은경은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회의장 뒤에 김정희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요? 응.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서은경은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강태식도 처벌받았죠. 한 달 후였습니다. 서은경은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으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다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누구한테요? 준호한테요. 서은경이 웃었습니다. 보이게 해주면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그 애가 보여줬어요. 제가 피하던 걸 다시 보게 해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김정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호야 왔구나. 서은경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은 잘 봤어? 네, 수능 끝났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회장님, 저희는 그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김정희가 말했어요. 왜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건 보상이 아니라 속죄예요. 서은경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김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만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서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눈은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내 덕분이야. 서은경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넌 날 보게 해줬어. 진짜로 보게 해줬어. 셋은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은경이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시간 많아. 네. 준호가 웃었어요. 김정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서은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달리고 새들이 날아다녔죠. 세상이 이렇게 밝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네.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서은경이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은경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끔 준호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대학생활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서은경은 커피를 마셨어요. 준호야. 네. 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에 대해서.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궁금하긴 해요.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다 말해줄게.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서은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가세요. 라고 했어. 그게 다예요?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미안하대요? 아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마 너한테 미안했나 봐. 남겨두고 가서. 준호는 울었습니다. 서은경이 준호를 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저도 미안해요. 아빠한테. 왜? 못 지켜드려서요. 아니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러네. 서은경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조용히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아름답다. 서은경이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5년 동안 못 봤다니.
이제 보시잖아요. 맞아. 이제 보지. 서은경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도 고마워요, 회장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요. 새로운 시작처럼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